보면은 그동안 임원 생활도 7년간 해오시고 이제 24년간 총 이제 금융감독원, 뭐 포스코, 현대차그룹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고 현재는 컨설턴트, 작가, 교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직장 생활 그만두시고 1인 기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이렇게 인생 2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의 그 생물적 주기, 사회적 주기, 수명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한 55세, 60세 되면 은퇴하는 게 사회적으로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살 날이 되게 많이 남았구나 느꼈고 어떤 경쟁의 장이나 그런 인생의 뭐 제2막, 후반전 등도 보면 만만치 않게 치열하더라고요. 나도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인생 절반 되는 나이에 이제 사회로 나왔죠. 이렇게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요? 단점이 훨씬 많은데. 아, 그래요? 예.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늘 돈 걱정을 하죠. 늘 돈 걱정을 하죠. 일이 들어올까. 뭐 코로나 때는 뭐 취소도 많이 되고. 1인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은 자기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실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늘 나를 좀 신경 써야 되고 좀 내 브랜드, 나란 사람이 망가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 장점은 시간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좀 해볼 수 있는 거. 단점은 또 이 매출이 안 나올 때 저는 한번 세무서 갔는데 거기서 가게 문을 닫으시면 어떡하나. 폐업도 권유를 아니, 이렇게 안 되시면 당황스러웠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 저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하신 건데 그래서 폐업을 했죠. 폐업을 잠깐 했다 다시 연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죠. 직장생활 장단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단점이 같이 또 있는 거죠. 뭐 저는 1인 기업을 막 권하진 않아요. 1인 기업은 좀 고독하고 힘들죠. 아무래도. 그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기업은 아무래도 자기 브랜드로 이제 많이 하는데 교수님이 좀 추구하는 본인만의 브랜드는 어떤 걸까요? 제가 내 브랜드를 삼아야겠다 했던 거는 뭐 브랜드라는 게 이제 자기가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남이 정해준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 나 회사 나와서 뭐 할까? 라는 걸 남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죠. 남이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나 인식 또는 뭔가 셀링 포인트 그걸 들어서 브랜드를 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말 잘하고 글 잘 쓰니까 그런 쪽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뭐 늘 농담을 좋아하고 좀 유쾌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삼은 게 이제 유쾌한 지식인.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분야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부르면 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부르심 가고 학교도 부르심 가고 책도 출판사에서 쓰자고 하면 쓰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일하기에도 숨이 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불러주시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 오니까 너무 반갑죠. 반가워서 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 겸손하게 하시지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불러주시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렇게 불러주는 많은 본인만 어떤 차별화된 뭐 이렇게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엄청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되게 겸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고집 안 부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서비스든 이렇게 셀러블한 거, 잘 팔릴 것 같은 거, 또 마케터블한 거, 시장에서 잘 유통될 것 같은 거 그런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하면 그게 종종 아닌 경우도 있고 시장에서 그건 아니야.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인데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다가 이제 잘 안 맞아서 실패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건 뭐 취미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태도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전 늘 이제 태도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되게 와닿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교수님 뭐 1인 기업이 굉장히 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제 이막을 잘 영위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분들한테 그럼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네. 이막을 잘 이렇게 영위를 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막이라면 전제가 1막이 있는 거잖아요. 네. 1막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거 그게 1막일 텐데 일단 내 직장은 언제 나올까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고민은 네.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왜요? 직장이 하고 있어요. 직장이 언제 내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진짜 나오고 싶다. 네. 그러면 진짜 확실할 때 나오셔야 돼요. 확실할 때.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밖에서 끌어서 네. 정말 내가 도저히 이제 나도 마음이 떠나고 진짜 시장에 나가면 너무 승산이 있다라고 할 때 나와야 되는 거죠. 거의 200%, 300%? 예. 저 같은 경우도 네. 제가 3월 말에 회사를 나왔는데 출판 계약을 3월 중순에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런 사실 용기가 생겼던 거죠. 예. 제가 2016년 3월 말에 회사를 나왔는데 3월 중순에 네. 이미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 다음 징검다리 약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표를 낼 수 있었죠.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네. 예전에 직장 생활했던 업무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네. 처음에 저는 이 회사를 나오면서 내가 이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건 절대 새로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했든 네. 배웠던 일에서 이렇게 스위칭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센터장은 회사에 오래 계시겠지만 만약 한 10년 후에 나오신다고 하면 지금 그간에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인 일로 스위칭을 하면서 이막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회사 나오면서 제가 그러면 회사에서 쌓였던 노하우 했던 것이 뭘까? 그때 생각난 게 이제 제가 겪은 직장 생활의 노하우들, 그 안목지들을 네. 책으로 펴내자. 그래서 그게 첫 책, 두 번째 책의 주제가 돼서 그렇게 책을 2권 쓰고 몇천 권 책도 팔리고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유명한 연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어쨌든 직장 생활 한 거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 정말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 그 주로 쓴 책의 내용은 어떤 건지, 그리고 혹시 또 제 2막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은 읽으면 좀 도움 될 거다라고 네.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1인 기업가로 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 1인 기업가로 한정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1인 기업가가 되려면 이제 3가지가 늘 좋아야 돼요. 컨텐츠, 딜리버리, 퍼포먼스. 이 3가지가 늘 좋아야 돼요. 네. 우선 대부분은 이제 딜리버리 퍼포먼스는 뒤고요. 네. 컨텐츠에서 종종 벽에 막히시죠. 근데 외국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 사람은 1시간 정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게 사람이 1시간은 떠들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책이 150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저도 내가 1시간을 떠들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고심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은 24년의 직장 생활을 2권에 나눠서 한 300페이지로 썼던 거죠. 네, 물론 네, 네. 앞에 책 쓸 때 뒤에 책 쓰겠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아시겠지만 계속 변해요. 그 변한 내 모습을 보고 비겁해 뭐 내가 날 배신해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첫 책을 썼는데 2번째 책에 대한 수요도 있고 저도 생각이 좀 바뀌고 앵글도 바뀌고 그래서 2번째 책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스타트업에서 얘기한 애자일하게 네. 그렇게 이제 경쾌하게 움직였죠. 나는 뭐 삼국지 10권 전집을 쓸래 뭐 저는 그런 대가는 못 되고요. 그냥 그때그때 내 생각이 바뀌면서 또 내가 해주고 싶은 거 그런 좀 좋은 선의가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잡다하다고도 얘기를 하는 할 수 없죠. 뭐 제가 재능이 많으신 거죠. 관심이 관심사도 많고. 그때그때 네. 옮겨져서 네, 최근엔 또 ESG 또 책도 내셨잖아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김천처럼 되는 거 김밥 천국처럼 네. 뭐 다양한 메뉴를 내놓을 수 있으면 네. 뭐 그렇게 내놔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뭔가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면 컨텐츠 베이스로 그럼 1시간을 내 얘기든 남의 얘기든
1시간을 떠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게요. 정말 그 인생 2막을 사실 잘 영위하려면은 네. 건강이랑 체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보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교수님의 어떤 건강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진짜 뭐 없어요. 운동도 제 이메일 주소가 7330인데 네. 숫자가 일주일에 3번 30분만 운동하자예요. 그래서 7330이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 욕심 안 내는 거. 소식하시나요 혹시? 소식은 아닌데 네. 대식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욕심 안 내는 거. 딱 배 차면 놓는 거. 제가 한 100kg까지 살이 쪘었거든요. 정말요? 예. 제가 이제 그걸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살을 빼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하나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만든 습관이 배부르면 밥을 먹다 만다. 그 동물 중에 사람만 밥 먹고 소화제를 먹는데요. 모든 동물은 배부르면 그만 먹는데 오히려 사람만 네. 소화제를 먹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이 많아요. 잠을 정말 많이 자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깨 있을 때 되게 가성비 높게 있게. 네. 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아침형 인간은 아니고요. 네, 오전형 인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가요? 굉장히 혈색도 좋아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얼굴에 뭐 네. 발라서 그래요? 앞으로 네, 교수님의 활동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회사를 오래 다녔고 그 다음에 아까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 강점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하고 흔히 얘기하는 가방끈이 길고 학습을 많이 했다는 것, 다양한 교육 경험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교육과 그 다음에 사업을 합치니까 교육 사업이더라고요. 네. 앞으로 가시는 길 그리고 지금 제 인생 2막 앞으로 그렇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감히 나와서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인생 2막을 말씀드렸다는 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하나 제가 감히 선배님께도 또 후배님들께도 말씀드린다면 그냥 꾸준한 일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틴을 유지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셔도 내 루틴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얘기했다고 하죠. 행복한 사람의 삶은 지루하답니다. 그래서 늘 그 일상, 루틴을 유지하시면서 그 루틴 안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이렇게 열매 맺기를 저도 같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